18번째 농심대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펼쳐지는 1차전 경기. 각 팀의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연길에서는 처음으로 농심배 1차전이 펼쳐지죠. 농심의 이 히트 상품인 백산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백산수 공장이 있는 연길에서 대국이 펼쳐집니다. 그 CF 모델이 바로 지금 대국하고 있는 이세돌 구단이죠. 네, 그렇죠. 네, 이세돌 구단이 101점을 흙 쪽으로 가두는 것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변에 이 부근에 여러 가지 백의 활용이 있어서 이 한 점이 잡히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을 단수치고 미는 그런 진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단수친 이상 미는 것은 백에게 역으로 당할 수는 없는 자리고요. 일단 자신의 것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중앙 쪽의 백의 세력을 깨러 들어가는 흙의 이 한 점과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작전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봤을 때는 중앙이 새하얘졌습니다. 네, 지금 눈이 내렸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 과연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나갈까요? 미끄러우니까 빨리 연탄재를 좀 뿌려야죠. 네. 어떤 식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타이밍 싸움인데 지금 여기서 침입을 할지 아니면 한 템포 더 늦출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늦춘다면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확실하게 실리로 이득을 보고 백이 네. 넓힌다면 그때 승부로 가는 방법. 이것이 뭐 전성기의 조치훈 구단이 장기로 하던 이 폭파 전문가다운 발상이고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데요. 네. 그런데 좀 더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한다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일단은 늦추기는 사실 흙도 쉽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밀어서 물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백도 아마 늘어서 받을 거예요. 늘면 늘수록 중앙도 두터워지는 것 같아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둑은 흙이 이 한 점과 이 한 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가까우시잖아요. 네, 그 조치훈 구단이 보여주는 그 폭파 작전을 들고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세돌 구단과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포석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세돌 구단은 분명 초반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네. 늘 초반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이기도 한데 특히 이세돌 구단이 예전과는 좀 달리 선실리 후타기 작전을 그리 즐겨 사용하진 않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의 흙번은 두텁고 좀 더 이 대세관을 중시하는 그런 식의 바둑으로 최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을 썩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계의 전설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뭐 평가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의 사카다 에이오 구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근데 그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사실 조치훈 구단 이전에는 타계로 가장 유명했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이세돌 구단도 어떤 그런 식의 바둑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 본인도 최근에는 사실 예전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네. 극을 달리는 그런 바둑으로 이렇게 기풍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제가 입단할 때까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기사가 바로 사카다 이오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기사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도 사카다이오 구단을 존경했었군요. 네, 저는 사카다 이오 구단의 바둑은 글쎄요. 본선 대국은 몰라도 도전기는 제가 한 판도 빼놓지 않고 다 나본 것 같은데요. 사카다 이오 구단이 64개의 타이틀이 있거든요. 아마 다 나봤던 것 같습니다. 박정상 구단은 몇 년도에 누구와 대국이고 몇 집 승리고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글쎄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제로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요. 제가 그것을 형성하게 된 어떤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연구생 시절 같아요. 연구생 때 그 일본의 전설적인 기사들의 어떤 무용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거를 깊이 파고들어서 봤거든요. 네.
그런 면에 좀 흥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좀 더 파고들었으면 대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밀어갔을 때 이치리큐로 7단이 막아서 받았어요. 막았네요. 좀, 한 템포라도 늦춘다면 어차피 이제 중앙 승부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실패하면 끝난다라는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면 이쪽이 깨지더라도 어쨌든 반대쪽이 남아 있고 이쪽이 깨지면 중앙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과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짜릿함 이제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된다면 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돌파를 당합니다. 확정과가 아니었군요. 이것은 확정과 정도가 아니라 네. 잘못했다가는 뭐 흑돌이 지금 잡히게 생겼어요. 막혀져 있으니까 이런 진행이 가능하군요. 그럼 흑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타개를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세돌 구단은 빨리 이쪽을 결정지어서 흑의 이 불확실한 형태를 확실하게 만들고 완벽한 확정과 이후에 중앙 쪽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가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구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최근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까지 특출난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당시의 기세보다는 한풀 꺾였어요. 또 그럴 만한 대회도 많지가 않았어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8월 이후에 성적이 50%를 조금 넘는 정도, 이제 네.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 대국자들이 뭐 최철한, 김지석, 원성진, 강동윤 이런 탑10 안에 상위 랭커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이세돌 구단의 몇 개월 전에 보여주었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알파고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인간들은 적수가 없다. 이런 뭐 언론에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네. 한동안 연승을 하다가 라이벌 구리 구단에게 그 연승이 끊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참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은 정말 이 숙명의 라이벌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선으로 엉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생일부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세돌 구단은 3월 2일생이고 구리 구단은 2월 3일생인데 네. 동갑내기이고요. 구리 구단이 한 달 먼저 태어나긴 했군요. 네. 그리고 라이벌이고 뭐 호전적인 기풍도 비슷했고 상대 전적도 거의 평타를 이루고 있고요. 또 무승부도 있었고요. 네, 무승부도 있었고 이세돌 구단이 한때 휴직을 했을 때 덩달아 구리 구단도 부진에 빠지기도 했고요. 뭔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올해 농심배 명단에 사실 작년에 정말 잘해줬거든요. 구리 구단이 안 보여요. 네, 구리 구단이 사실 최근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라고 한다면 약간 손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이 층이 두터운 중국에서 후배들의 이 기세에 좀 눌려 있는 면도 있고요. 실제로 구리 구단이 최강이라고 불리는 커제 구단과의 대국을 보면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긴 적이 한 판도 없고요. 그 승리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거의 항상 완패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후배들에게 많이 눌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농심배 대표로 항상 나온다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아닙니다. 네. 중국 그 탑 10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번 농심배만 해도 사실 커제 구단을 제외하면 전부 선발전을 거쳐서 그렇게 중국 대표가 된 선수들이고 현재 구리 구단의 중국 랭킹이 8위인데요. 물론 지금도 세계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초일류 기사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네. 그 외에도 천야오의 미위팅, 터자시, 스웨, 저우르이양 중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최정예 멤버로서 상위 랭커가 선발전을 거쳐서 중국 선수들은 나오잖아요. 물론 강하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파닐러 선수가 가장 좀 랭킹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대국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옆에 신진서 선수가 있길래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번 중국 팀의 진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네, 제 덫에 걸리더라고요. 대답을 했습니다. 아, 대답을 해줬네요, 신진서 선수가. 네, 최강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판윌러와 판팅이를 꼽았죠. 실제로 중국 랭킹이 두 선수는 15위와 17위니까요. 아무래도 탕웨이싱 선수나 최근에 이 백령배 결승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천야회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손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판팅이 선수가 얼마 전에 응시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선수인데 랭킹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오, 판팅 선수 이야기는 조금 후회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네요. 그 수는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은 저런 수를 굉장히 많이 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세돌 구단은 사실 저런 수를 많이 두는 기풍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저런 수를 두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일본 바둑은 저런 식으로 몸싸움을 하는 것이 한중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작전상 좀 혼잡하게 만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의 흐름이 저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가 있고요. 일단 하변만 봤을 때는 단수 하나 쳐두니까 아까와 같은 맛은 사라졌네요. 네, 지금 이 단수 친수가 계속해서 이쪽을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끊고 이제 흑돌이 이곳에 없을 때에는 되게 강렬한 수단이었던 이쪽을 쭉 돌파하는 그것을 임시 방편으로 방비해 두는 교환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붙였는데요. 어쨌든 중앙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를 붙인 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둘 때 충머리를 위해서 붙인다거나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게 충머리는 아니에요. 이세돌 구단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백이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 아예 그냥 손을 빼버립니다.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 젖히거나 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법이 이제 이쪽을 뚫기 위한 수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받아준다면요. 네, 받아준다면 이쪽을 돌파를 하고 계속 밀어갔을 때 어떤 도움이 된다는 판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치리키료 7단도 그 중앙 부근을 받았는데 네, 중앙을 이번에는 받으니까 또 하변이 중요한 게 아닌 건가요? 여기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끊고 쭉 돌파해서 나오는 수가 부활했죠. 네, 지금 서로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백이 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길 끊는다면 부분적으로만 보면 흑이 계속 나가는 순간 단수 치고 여기를 나가면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흑이 잡혔습니다. 지금 흑이 이쪽 돌과 이쪽 흑 4점을 동시에 살릴 수는 없어요. 그 꼬부려 나온다던가 하는 거 안 되나요? 꼬부리면 이제 이쪽을 틀어 막고요. 끊어 잡을 때 여기 단수가 선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단수 칠 때 4점이 잡혔습니다. 이도저도 못 하겠는데요. 네. 백이 뭐 이쪽을 먼저 두더라도 어떨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글쎄요. 이세돌 구단의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좀 흐름이 백쪽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을 한눈에 어떻게 빠르게 판단을 내리긴 사실 쉽진 않습니다만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이 교환 없이 그냥 중앙 쪽 마늘모를 갔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제 느낌으로는 백이 좀 흐름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워낙 복잡한 바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참 묘한 것이 이제 저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기풍이 한 차례 좀 변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식의 바둑을 잘 두던 것은 예전의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최근에는 어떻게 변하셨다고 좀 생각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좀 더 두터워졌고 진중해지고 예전에는 좀 날카로운 잽이나 뭐 그런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뭐 느리지만 두터운 대세관 뭐 이런 것을 좀 중시하는 식으로 좀 변했거든요. 그 해설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30대쯤 접어들면 좀 유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상 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이세돌 구단이 왜 기풍이 변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해졌죠. 그런데 또 어떤 기사들은 이창호 구단만 보더라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좀 자신감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좀 더 승부를 서두르기 위해서 강렬한 바둑으로 변하는 선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흐름이 백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중앙 쪽을 보면 백이 여기도 끊었고 결과적으로 이쪽까지 완벽한 자세로 틀어 막았습니다. 백이 하고 싶은 것은 이 중앙 부근에서는 다 했죠. 그러면서 흑이 얻은 것은 이쪽 부근에 붙이고 젖혔던 이 연타인데 연타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백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야 5대5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죠. 지금 이쪽 부근의 맛을 노리면서 이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부근에서 백진영을 많이 깼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타개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당장 뭐 잡히거나 할 돌은 아닌데 이쪽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행마가 자유로워야죠. 그 두 가지만 된다면 뭐 집으로는 어쨌든 해볼 만한 바둑이기 때문에 아직은 긴 승부인데요. 그 우중항이 한 점이 잡혀 있는데도 맛이 남아 있는 거군요. 이쪽 부근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잡혀 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맛을 노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중앙 쪽의 백의 모양을 최대한 쥐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흑이 여길 막는 것이 3-3을 봐서 선수이고 좌변에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쪽 부근을 이제 괴롭히면서 모양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근을 이제 끊어오는 데 있어서는 여기를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이쪽 단수를 노리면서 네. 뭐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한 칸을 띄어서 봤네요. 어차피 끊는 수는 없다는 거죠. 끼워 이으면 네. 네, 지금 뭐 이쪽과 이쪽 이렇게 뭐 끊어가는 걸 노릴 수는 있는데 끼어 있는 것은 여기를 끊을 때 이쪽 젖히는 것이 있어서 흑도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여차하면 뭐 두 점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당장 이렇게 젖힌다면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을 끊는다면 여기를 축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반대쪽의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다음에 여기 나가는 수가 통렬하고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흑이 둘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백이 하변을 해두면 어떡하죠? 이쪽 따내는 것을요. 네. 그러니까 따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은 애매한데 글쎄 일단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끊을까요? 지금은 좀 애매한 것이 만약 백이 이쪽 부분을 노릴 생각이라면 이런 미는 자리가 없을 때 진작에 이제 노리는 것이 더 싫었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를 남겨두고 이제 와서 여기를 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또 변신의 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리를 끊으면
뭐 여차하면 아예 그냥 밀고 들어가서 끊어지고 여길 젖히고 뭐 이런 식의 흐름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끊는 것이 걱정돼서 흙이 뭔가를 몸을 움츠려야 되고 그런 식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흙도 최대한 한 칸을 띄었습니다. 들여다보는 정도로 만족인가요? 이치리키료 7단이 전투형 기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일본 바둑 자체가 어떤 급소, 모양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저런 자리는 바둑 처음 배울 때에도 급소라고 배우는 자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 자리가 급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흙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반발한다면 여기 밀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흙이 그냥 여기를 받는다고 해도 네, 과연 이 교환이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가 나쁘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백이 원래 이쪽이 엄청나게 두터웠잖아요. 그리고 흙이 당장 여기를 뭐 한 칸 뛸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기를 가도 이 정도는 교환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두텁게 만든 이후에 다른 강렬한 것을 노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리 교환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줘도 저 교환이 득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세돌 구단 네.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세돌 구단이라면 반발 생각하죠. 어차피 이 좌하기 쪽으로 들어갈 생각이라면 백이 끊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연타보다 후구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귀로 파고드는 것이 이 백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백도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좀 모험입니다. 집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한 칸을 띄어서 이 형태가 완벽한 집이어야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데 약간 모험이기 때문에 백도 약간 움츠려 든다면 귀를 받고 뭐 이제는 흙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식으로 받는 것도 있죠. 이쪽을 붙인다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때 그때 이쪽으로 나오는 이런 진행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이라면 제가 볼 때는 흙이 잘 됐습니다. 공격에 시달릴 말은 아닌 건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공격이 강렬할 것 같진 않아요. 흙이 이쪽을 붙여서 뭔가 이쪽과 해서 선수한 집을 내는 것이 있고 여기를 밀어갔을 때에도 탄력이 있고 그다지 공격이 크게 들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지금 호구친수가 약간 소극적인 행마로 변한 이치리키료 7단을 좀 잘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 시작된 지 한 1시간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네, 농심배가 준속기 기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 농심배보다는 좀 더 빠른 진행이죠. 네. 초반에 주어진 1시간을 다 사용한 이후에 1분 출기 단 하나로 계속 이어가는 선수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최대 길어졌던 시간이 한 5시간 간 적이 있었나요? 농심배 예선전에서 예전에 어떤 글쎄 누구의 대국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길게 둘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 뒀던 그런 것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각자 1시간을 사용하고 초읽기로만 한 3시간을 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5시간이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장기전이지 네. 보통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정도 대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도 뭐 장고파로 분류가 되는 선수는 아니고 앞서 이 이치리키료 7단의 지금까지 입상 경력을 살펴봤을 때에도 이 선수가 속기 기전에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두 선수 기세를 중시하는 기풍도 있고 초반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세돌 구단이 적은 시간의 대회보다는 이 3시간 대회가 자기한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어떤 감각에 의존하는 바둑보다는 계산력에 의한 수익에 의한 어떤 깊이 있는 바둑을 추구하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이 긴 바둑에서 내용도 좋고 또 본인도 그런 바둑을 좋아하고요. 그럼 오늘 좀 빠르게 두었다는 것은 1시간 바둑이라는 걸 의식을 한 건가요? 그것도 있고 글쎄요, 뭐 이세돌 구단이 경적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치리키료 7단이 만약 손이 빨리 나오고 있다면 거기에 장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대국자 간의 미묘한 어떤 감정 싸움 혹은 기세 싸움이 있죠. 네. 그래서 바둑은 이 기사들이 실제로 두는 모습을 봐야 더 재밌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대국 현장의 어떤 제스처라던가 이런 네. 것을 봐야 좀 더 폭넓게 바둑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냥 보는 재미도 있고요. 자, 이치리키로 7단도 귀를 네, 막아두었습니다. 3-3으로 받지 않고 꽉 막았네요. 역시 흑돌 양분시키는 것은 약간 백도 모험이라고 봤죠. 그 좌하 같은 부분은 좀 지금 내용하고는 동떨어질 수 있는데 그 교환을 해두고 안 해두고 이런 바둑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좌하기 쪽 2선의 호구요. 호구를 치고 붙여둔다던가 이런 아, 형태의 네. 지금,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순인가요? 지금 호구까지는 쳐놓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호구 친 이후에 여기를 붙이는 것은 당장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쪽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때에는 흑돌이 여기를 이어져 있거나 이어져 있고 백돌이 뭐 이곳이 두 칸이 아닌 날짜가 있어서 초반 진행해서 미리 좀 교환을 시키는 의미일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 흑돌이 사활이 걸려 있을 때 지금처럼 호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를 붙이고 넘는 것을 노려서 뭔가 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추구할 때 그때 이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붙인다면 백의 반발이 너무나도 눈에 뻔하고 팩감은 백이 이쪽도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백돌이 두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붙이는 것을 노리기는 흑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젖혀두는 거는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하나만 하든 안 하든 이쪽 부분을 지켜야 돼요. 이쪽을 붙여서 지키는 것이 일감입니다. 여기를 붙여서 지킨다면 그냥 받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능률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백이 끊을 수만 없다면 붙이는 것이 뭐 이상한 행마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 오고 치고요. 백도 여기서 손 빼는 것은 이상하죠. 여기서 중앙 쪽을 끊을 바에는 이 교환이 없이 끊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백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붙이는 건 아래쪽 붙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쪽을요. 아까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쪽을요. 네. 그러니까 백이 뒤로 물러난다고 봤을 때
이쪽 붙임은 뭔가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이고 한데 여기를 붙였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자세는 백도 괜찮지 않습니까? 잘 떠오르진 않고요. 근데 붙인 다음 반대쪽이고 네. 근데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교환이 아깝다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미는 것이 백이 젖히는 것을 이제 끊는 것이 어차피 선수라서 단수가 되고 이제 백이 만약 늘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나중에 흑도를 타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곳이 선수일 때 오히려 이 교환이 좀 아깝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이쪽 부근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다른 식의 이제 사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껴놓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이제 젖히는 것이 듣는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뭔가 사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호구 쳤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먼저 붙이는 것이 일단은 상대가 저렇게 급소로 왔을 때에 대한 맥점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백이 들여다봤던 수, 느슨한 수가 된 건가요? 교환이 별로 득은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변이 두텁다면 이쪽 끊는 수를 노려서 뭐 끊는 수가 날일자가 있어서 뭐 확실하게 항상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쪽 젖힐 때 흑도를 약간 자충으로 만드는 의미는 있습니다. 끊는 것이 있다면 흑도 뭐 이런 곳을 젖히기가 행마가 좀 불편한 면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뒷맛이 사라졌고 이 교환이 글쎄 없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일단 좌변을 서로 타개를 하고 공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두 선수가 풀어갈까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개막전 경기 한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7년생의 이치리트류 7단의 모습이었고요. 한국의 첫 번째 주자 이세돌 구단의 모습도 봤습니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농심 신라면배가 최고 인기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개막전임에도 평소보다는 이 기자분들의 모습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더 많은가요?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빅 경기가 있을 때면 정말 구름 관중이 아닌 구름 기자가 몰리죠. 사실 농심 신라면배가 단체전이고 또 연승전 방식이잖아요. 네, 이 방식이 재밌어요. 그렇죠. 다른 이 세계 대회는 물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긴 하지만 개인전입니다. 개인성이 좀 강한 대회인데 반해 농심배는 오롯이 뭔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죠. 단체전인 것도 재밌지만 또 그 속안에 또 들어가 보면 개인전에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이 선수가 몇 연승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응원하면서 보는 맛도 있고. 정말 많은 이 신예 기사들 그리고 정상급 기사들이 대표로 뽑히고 싶어하는 그런 기전이 농심 신라면배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죠. 네, 대폭 증액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승 상금이 5억 원입니다. 네. 준우승 3위에겐 없고요. 우승 상금 5억 원에 연승 상금 그리고 대국료도 있더라고요. 네, 대국료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이 농심배가 처음 탄생하던 2000년까지만 해도 2등, 3등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농심 신라면배가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뭔가 영감을 얻었는지 이세돌 구단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 리그를 진출하면서 네. 지금도 한국 기사들이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중국 리그 계약을 했죠. 이기면 몇 위안, 지면 아예 빵원. 그것의 시작이 농심 신라면배 같습니다. 네. 뭐 연승만 한다면 대국료도 받고 또 연승 상금도 받고
그 상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역대 이 농심배를 보면 마지막 최종전이 펼쳐질 때 아주 진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농심배 대표였던 1, 2, 3, 4장 선수들이 충암연구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소회가 있는 충암연구실에 많은 신예 기사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모여가지고 뭐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관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선수들이 마지막 최종 주자의 이 중국에서 펼쳐지는 대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수입이 생기느냐 안 생기는 거냐. 아, 그거니까요. 같은 팀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최종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창호 구단이 결국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많은 기사들이 한턱 얻어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사실 이세돌 구단 최종국까지 끌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단체전의 부담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냥 세계대 결승이라면 내가 졌을 때는 그냥 나만 아프면 되는데 단체전은 아니거든요. 한국팀 전체가 아프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주자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여러 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특히 2005년인가요? 그 5연승은 잊을 수가 없죠. 당시 이 한국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선수들이 꽤 부진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최철환 구단만 1승을 거두었을 뿐 다른 기사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창호 구단이 등판을 해서 5연승으로 한국팀의 우승을 결정지었던 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런 명승부가 이 농심배에서 펼쳐진 바 있죠. 네. 자, 272키로 7단이 2단 저침을 들고 나왔고요. 네, 이제 흙의 모양을 좀 구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를 끊는 것은 당시에 이제 백돌이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네. 당장 중앙 쪽에 흙 두 점과 연결이 되어서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느는 것과 젖히는 것이 있는데 느는 것은 흙이 계속 밀어간다면 이것은 이제 백돌을 쭉쭉 눌러가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진출하고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깨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 2단 저침을 했고 이것은 앞서 보았던 급소가 다시 한번 남게 되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픈 자리인가요? 일단 이제 흙의 근거가 있고 없고 중앙 진출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잡힐 돌은 뭐 아닙니다만 그래도 근거가 없다면 중앙 쪽을 깨 들어가는 데 있어서 행마의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자리는 항상 아프죠. 또 아까 박정상 구단이 흙이 좀 좋게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흐름대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쪽을 틀어 막을 때 그리고 다시 재차 백이 이쪽을 젖혔을 때에는 제 느낌으로는 흐름이 확실히 백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환이 일단 아까운 면이 있고 지금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난국을 잘 타게 하면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행마를 잘 얻어냈습니다. 그 하변의 백이 끊는 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참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갈 시간이 없는 거군요. 네, 지금 서로 안 두고 있는데요. 분명 큰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여차하면 이제는 중앙 쪽 이 세 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늘면 됩니다. 네. 이 세 점이 중요할 때는 이 중앙 쪽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뭐 나가는 뒷맛이라거나 이런 뭐 흙이 끊는 활용 이런 것이 남아 있을 때 이 세 점이 요석이지 중앙 쪽 정리가 끝나면 그냥 끝내기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이세돌 구단도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일단은 뭐 쌍방간의 중앙이 더 중요하긴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곳을 젖힌 수로 이쪽을 끊는다면 흙은 받지 않고 이런 자리를 한 칸 띄어서 선수로 이 좌변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응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중요한 자리부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능하군요. 아, 재밌는 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좀 익혀두시면 네. 상급자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행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늘었을 때는 급소가 눈에 빤히 보이니까
그 급소 모양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양호구 자세를 만들 때 그때 이렇게 단수 치고 호구 치는 행마가 많이 쓰입니다. 그치만 백도 아래로 끊어가면 그쵸, 항상 이수는 염두에 두어야죠. 좌변 괜찮은 건가요? 뭐 일단은 따내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활인데 글쎄요, 이 사활에 대해서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수익기를 했겠죠. 아무리 빵 따냄, 그것도 중앙에서의 빵 따냄이라고 해도 이 흙이 잡힌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진행은 일단 이곳 젖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둔다면 그냥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백이 단수 치는 것은 패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뭐 최강의 공격 수단을 선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쪽 부근을 흙이 건드릴 때도 버텨내야 되고 글쎄요. 제가 볼 땐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흙이 그냥 끼우나요? 이수가 묘수인가요? 글쎄요. 묘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맥점입니다. 끊으면 뒤에서 돌려서 아.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뒤쪽으로 늦춰야겠네요. 네, 늦춰야 되고 그럼 이제 잊고 젖히는 것이 다 선수라면 뭔가 이쪽 부분에서 지금 사는 것을 노릴 수가 있죠. 잘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이쪽 끊는 것이 선수이고 그냥 젖힌다면 네, 이건 뭐 깔끔하게 백이 잡긴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쪽 끊는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가고 다시 이렇게 단수 친다면 뭐 끝까지 추격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승부를 외치기엔 백도 정말 떨리겠네요. 네, 이것은 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혹은 뭐 정말 신의 수일기가 아니고서는 결행하기 어렵습니다. 끊는 것이 안 된다면 나가는 단 한 수뿐인가요? 뭐 이쪽 끊는 것이 안 된다면 빵 따님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요. 확실히 흙이 잘 됐어요. 네, 자세가 좋아 보여요. 앞서 이쪽 부근에 뭐 거의 흙이 선수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호구 모양까지 이제는 흙이 안형이 풍부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한 점이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 백은 여기를 지키던가 혹은 이런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네. 백은 이 중앙 쪽의 모양이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켜야지 이쪽을 밀 수밖에 없다면 백의 행마는 완전히 꼬였습니다. 자, 이치리키료 선수도 단수 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끊는 걸 보고는 있을 거예요. 앞서 이제 이쪽 느는 것을 봤는데 백도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까지 꽉 틀어 막아서 네. 흙을 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이수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따낸 자리 중앙 단수 한 번 더 쳐서 굴복시키는 거 도움이 되나요? 이어준다면 당연히 단수 쳐야죠. 그런데 흙도 이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 우상이나 하변 부근에 아까는 팩감이 많다고 하셨었는데요. 패가 났을 때 지금 하변은 팩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빵 따님하는 순간 백은 여기까지 다 잡힐 각오를 하고 팩감을 써야 되거든요. 아, 좌변이 다음에 이런 곳을 치중 가면 글쎄요, 뭐 쉽게 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거의 잡힐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잡혔죠. 다음에 넘어가는 것과 이쪽 미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살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팩감 못 쓰겠네요. 네, 그래서 패를 걸어갈 때에는 백도 글쎄요, 뭐 엄청난 팩감을 대기시켜 놔야 합니다. 우상 잡는 거면 상변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을 잡고자 하는 팩감이 하나는 나오죠. 하나밖에 그런데 없나요? 이제 두 개는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세 번째 팩감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패가 되거든요. 연타를 해도 흙이 이렇게 두면 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패가 되는 팩감은 백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팩감은 백이 두 개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두 개조차도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 이쪽이 다 잡힌다면 이곳을 다 잡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자, 어디로 가죠?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 늦췄습니다. 저수가 현실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또 이세돌 구단이 단수를 쳤으니까 아마 사는 수를 보고 뒀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물론 상대를 의식을 안 해야죠. 뭐 반천무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선수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다른 초일류 기사들 여럿과 이야기를 해봐도 네.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양호구의 자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자세는 뭐 아주 훌륭합니다. 어떻게 흐름이 좀 흙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분명 백이 여기를 틀어 막을 때만 해도 좌변에서 이 정도까지 자세가 기대되진 않았었는데요. 그것을 이세돌 구단이 훌륭히 해냈고 일단 이쪽 부근에서는 뭐 대성공을 거뒀죠. 흐름은 네, 이세돌 구단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둑이 정말 순식간이네요.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서 박정상 구단이 이치리키료 선수의 좀 아쉬운 수로 들여다본 수 한 수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 들여다본 수도 확실히 아쉽고 제가 만약 백을 들고 두었다면 네. 좀 이른 타이밍에 이쪽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이렇게 흙이 양보하는 모양이라면 백이 이쪽 부분이 많이 두터워졌으니까 좀 더 강하게 이제 흙을 압박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그것대로 이게 수가 한 수가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쪽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백도 위태로운 순간이 있고 하면서 좀 타이밍을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젖히는 교환을 바로 하는군요. 그리고 흙의 모양은 안 좋지만 뭐 여차하면 이렇게는 둘 수가 있었죠. 여기서 그냥 따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점을 포기하는 식으로 뭔가 선수를 잡고자 할 때는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두터워진 이상은 흙이 그냥 세 점을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집도 깔끔하게 지켜지니까요. 네. 어, 잡으러 옵니까? 잡으러 가는 건가요? 일단은 강렬하게 흙의 근거를 빼앗고 있습니다. 있는다면 치받는 교환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를 흙이 이으면 원래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젖혔을 때는 다음 한 점 잡는 것을 보면서 백에게 늘어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이것은 백이 받지 않아도 당장 이 두 점을 어떻게 흙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근거가 많이 사라졌죠. 젖혀서 받는다면요? 젖혀서 받는다면 뭐 있는 것을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네. 그래서 한 점을 잡네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붙인다면 흙은 이렇게 당연히 받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이 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이걸로 구단이 만족인가요? 반발입니다. 지금 중앙 쪽은 이쪽 한 점이 끊어지더라도 다시 이쪽 부분에서 뭔가를 득을 보고 그냥 타협해서 좋다는 것인데요. 지금 저수는 계산이 뒷받침돼야 둘 수 있는 수거든요. 이세돌 구단의 확실한 우세를 의식한 판단일지 너무 순식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네. 흐름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여기를 있는 것은 흙의 이 교환이 악수 교환이거든요. 그럼 여기 단수 쳤을 때는 당연히 따낸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흙이 좋아 보였던 흐름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나오긴 했어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중앙을 어떤 식으로 네. 그려보고 있는 걸까요? 결과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먼저 붙여서 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호구 쳤다면 지금 이세돌 구단이 하려다가 못한 이 젖히는 교환 되는 형태였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보였었는데 새로운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울 뿐이지 지금이 뭐 불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을 끊어간다면 네, 흙이 일단은 좀 많이 백의 형태가 불어났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거는 무리겠죠. 백의 형태가 워낙 두텁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에서 그냥 대놓고 살자고 했을 때 흙이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삭감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네, 지금은 바깥쪽에서 깨는 식으로 앞서 제가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계산이 뒷받침이 돼야 둘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서로 간의 큰 모양을 지켜갔을 때 그때에 대한 형세 판단이거든요. 저의 일감을 말씀드리면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삭감을 한다면 괜찮은 바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꿔치기를 선택했을 텐데요. 일단 이제는 좀 시간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행으로 봤을 때 서로 좀 비슷하게 사용을 했을까요? 지금 뭐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해도 뭐 양 기사가 거의 55분 가까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썼어도 지금 초읽기거든요. 누군간 초읽기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어렵게 지금 정리가 안 된 바둑에서 초읽기에 먼저 몰린다면 그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어. 부담입니다. 글쎄요, 아무리 봐도 이쪽 부분의 처리는 흙이 아쉬운데요. 웬만큼 좀 선을 그어보고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 좀 아직 어려운가요? 지금 일단 이쪽 부분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요. 중앙 쪽을 일단 이세돌 군을 먼저 지키긴 지키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지키고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진행이라면 이건 흙의 필패입니다. 네. 하변을 지키기보다는 먼저 그쪽 부분을 깨 들어가야 하고요. 흙이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쪽을 깨 들어갈 수 있을지. 초반부터 노리고 있던 이쪽 부분에 이제 끊어가는 그런 화력이 남아 있어서 네. 그쪽과 잘 연관을 지으면서 중앙 쪽 진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쪽 흙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타협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까는 이 교환이 없었을 때 네. 그냥 늘고 이제는 세 점을 양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 형태가 조금 다르죠. 때려야 하나요? 네, 그때는 따내야 하고 그때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칸으로 바짝 다가섰고요. 최대한 키우겠다는 작전인데요. 글쎄 아직까지는 뭐 중앙전을 좀 더 봐야 하긴 합니다만 그냥 적당히 경계선이 그어졌을 때 그러니까 흙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여기가 폭파가 된다고 보고 백집은 이 부분의 연결은 뭐 흙이 거의 됐고요. 백이 뭐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고 봤을 때 이세돌 구단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은 한 칸이고요. 네, 일단 뭐 그 수는 일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면 한 칸을 우측으로 가거나 혹은 이쪽을 밀어서 둘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쪽 부분에 이제 단점이 있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뭐 이쪽으로 한 칸 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분에 이 두 칸 사이가 너무 멀죠. 또 하변이 누가 먼저 손이 오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쪽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쪽에 흙집을 계산을 할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끊는다면 이제 많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었는데 네. 흙도 사실 반발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돌파하는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를 결행하는 수법이 있긴 있어요. 흙도 이쪽 부분에 큰 피해를 입지만 백의 중앙 형태를 다 돌파해 가면서 서로 이제 바꿔치기 쪽으로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반발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아까 그 중앙 경계선은 한 칸 정도로 그어지고요. 하변을 끊어서 석점 잡는 정도로 정리가 되면 그거는 누구의 집이 더 많을까요? 그냥 끊어서 이 백이 흙 석점을 잡는다고요? 네. 그런데 그 흐름이 사실 좀 나오기가 애매한 부분은 이곳에서 백이 뒀을 때 백이 선수를 뽑는지가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손을 못 돌릴까요? 그냥 손을 빼면 이제 잊고 나서 다시 이쪽을 계속 깨 들어왔을 때 좀 뒷맛도 나쁘고 많이 깨질 것 같고요. 그렇게 계산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쉽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백이 그냥 먼저 끊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서 이제 백이 손을 빼고 이쪽 부분을 가는 그림이죠.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이것은 흙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하변 차이가 크군요. 네, 아까 다 깨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은 그냥 끊었고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쪽을 잇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동일한 형태가 되고 네. 반대쪽으로 받는 것은 끊어서 이으면 흙 4점이 잡혔죠. 네, 지금 백의 접근음수가 초반부터 참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몇 수가 더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손이 온 건가요? 네, 그만큼 서로 간에 너무나도 급한 바둑이었죠. 국면은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기사거든요. 예전에 오, 이 타이밍에 그런 반발입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변이 끊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 경험상 한국의 그 어느 기사보다도 좀 상대가 예측 못하는 의외의 수를 많이 두는 이세돌 구단이긴 합니다만 네. 방금 전의 타이밍에 저곳을 잇는 것은 정말 탄성을 안 내지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뜻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하변을 받기가 흙의 그 모양이 좀 불편하다고 이세돌 구단도 분명 판단을 내렸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평범한 진행을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평범한 길로 가서는 이제 서로 간의 경계선을 그었을 때 약간 불리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판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상대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을 그냥 들어가서 깨는 정도가 아니라 이어서까지 가능하군요. 네. 저수까지 둘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저 흑 한 점을 살려 나올 수 있어야 좌변의 백도를 괴롭힐 때나 중앙의 어떤 뒷맛을 노릴 때나 혹은 흑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쪽 부근에 나와 끊는 것을 노릴 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 여기를 끊을 때이었기 때문에 좀 의외죠. 이거는 시간이 다시 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중앙에 백이 찌르면 흑이 어떻게 맞나요? 이쪽을요. 네. 이쪽을 찌르면 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백의 최강수는 여기까지 끊어가는 것인데요. 네. 뭐 그냥 뒤로 후퇴하는 것은 찌른 수 자체가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갔을 때 네, 복잡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작전 중에 하나가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 네. 이 패도 이긴다면 좌측에 있는 백돌까지 다음에 다 잡으러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패가만 많다면 흑의 입장에선 최강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막상 만만치 않거든요, 이 수. 딱히 한눈에 백이 안 된다 싶은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어간 걸까요? 자, 깜짝 놀랄 만한 이 이은 한 수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심배 개막전 함께하고 계십니다.